크게 정리하면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게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이 있어요. 정말 게임이 예술일까? 이런 의문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학적인 논리를 세우거나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게임이 예술이라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의 수준을 다시 높여서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게임 중에서 또는 우리가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게임 중에서 좋은 예술일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수준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게임 그 자체 예술로서의 가능성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게임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게임이 우리 생활에도 중요해지고 그런 이래로 전통예술 분야에서 또 특히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게임에 관한 예술, 게임을 소재로 다룬 예술, 게임을 비평하는 예술 또는 게임 자체를 변형시키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돌아보게 되고 게임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두 번째 카테고리의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모두 다 게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동시대에 변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나 예술 환경 안에서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근본으로 다시 던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이렇게 길지 않은 세미나에서 하는 내용치고는 지나치게 야심적이긴 하지만 게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되돌아보는 것을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매체가 돌아보아진다든지 어떤 예술이 돌아보아진다든지 아까 빌비올라 작품에서도 리플렉션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리플렉션이 도대체 그 사막 위에 비친 고스트 같은 비둘기 이미지인지 아니면 뭐 돌아본다는 반추한다는 의미인지 헷갈려지긴 하는데 아마 중의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있네 라고 돌아보여질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 뭔가가 되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술이란 무엇일까?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예술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예술 대상으로 돌아보고 이런 자의식 어린 질문을 던진 것도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후로 인류가 많은 예술 작품과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 왔지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예술에게 자의식을 가진 것도 오래된 일은 아니다. 두 번째, 미디어라는 게 있네.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즐기는 행위보다 그 미디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나 그 미디어가 어떻게 메시지를 유통시키나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리고 그 미디어가 심지어 어떻게 발전하고 지나가는 미디어가 있네라는 미디어에 대한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를 둘러싼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한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흔히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 말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물질과 오브젝트와 객관적인 시간을 경험하는 공간 외에 어떤 제2의 공간,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버추얼 스페이스,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분명히 다르게 정의되는 말인데 제2의 어떤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자의식, 어떤 세계에 대한 자의식 이런 게 세 번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준 것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예술에 대한 자의식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예술가적으로 특정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술사 시간은 아니니까. 하지만 카메라의 발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인식을 하고 그것을 캔버스 위에 물감을 묻히는 행위가 의미가 있고 어떤 행위일까로 돌아보는 예술에 대한 자의식이 생겼죠. 그리고 방송과 또 TV와 영화와 신문과 출판과 이런 대량 생산 또 대량 유통 매체가 생기면서 미디어라는 게 가능하네. 또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메시지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그것과 비슷하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사람과 사람이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연결됐을 때 기존에는 몰랐던 어떤 묘한 공간이 생기는구나.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유연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때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중독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강한 몰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예술 매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기존의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특정한 몰입과 어떤
심지어는 초월 체험을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돌아보게 만든 거는 대표적으로 게임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무슨 그 고고학이나 이런 것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원시종합예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과거의 어떤 시절에 예술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즉흥적으로 예술을 즐기고 그 안에서 원시인들이 그 자기 공동체 안에 가치관을 나누고 그랬던 그런 어떤 창작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행복한 통합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그 뒤에 미디어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기록하고 수용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상태, 동시적인 미디어가 있을 것이다. 그 뒤로 도구가 발전이 되면서 도구 미디어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인용하는 거, 그 미디어는 확장된 신체다 라는 말, 사실은 원신의 도덕기에 더 적합한 말이죠. 우리 손이나 눈이 확장되는 그런 미디어로서 미디어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는 나중에 그 인쇄나 방송이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디어가 돼요.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아티스트나 미디어 소유자에서 소비가 되니까 여기다 누가 무엇을 기록하느냐는 것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시대, 매체의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미디어를 즐길 때 그 자리에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해지니까, 아까 빌비올라 작품에서도 빌비올라 작가가 사막에서 그 사진을 찍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빌비올라의 작품이 상연되는 그 자리에서, 비존의 빌비올라 작품에서는 상연되는 걸 우리가 넋을 놓고 잘 만들었네, 정말 영적이네 이러면서 감동을 하면 그만이었지만, 아까 만들었던 작품에서는 빌비올라가 만들어낸, 그리고 엉성한 사막 같아 보였지만 그 엉성한 사막을 조이스틱으로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해지죠. 그 안에서의 경험은 사실은 빌비올라가 사막에서 찍었던 사진이나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어떤 그 재현되는 과정에서의 공간과 시간 체험이 중요한 뭔가가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무슨 뭐 거룩하고 어려운 미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문제 제기나 주장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게임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많이 사로잡지만 게임에서 만들어지는 같은 그런 강력한 제2의 대안적인 공간과 그 어떤 상호작용 체험은 저는 메신저 채팅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메신저라는 게 존재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직접 1대1로 말하거나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편지는 지체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메신저로 친구와 열심히 채팅하다 보면 분명히 친구와 나 사이를 맺어주는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공간이 형성돼요. 그 우리의 관계를 담지해내는. 그 공간은 뭘까요? 그 공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뭐 현대 미학 책이나 매체 철학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이버 스페이스라고요.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공간의 본질은 게임이 갖고 있는 본질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게임은 승부와 또 보상과 또 뭐 처벌은 없죠. 보상과 또 유감의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빠져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 이전에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과 확장된 현실의 미래를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메신저나 저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